이번 시간에는 어떤 데이터 타입 T에 대해서 Destructible이라는 프로퍼티를 체크하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상은 주어진 타입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체크하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타입은 템플릿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어지고 프로퍼티 이름은 메타 펑션의 함수 이름에 참여를 합니다. 따라서 is 언더바를 제거하고 남는 부위가 이제 프로퍼티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Destructible에는 프로퍼티가 이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structible이라는 프로퍼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T가 있을 때 T가 A 또는 이제 B가 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조건을 하나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모두 이제 false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T가 reference 타입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reference L-value 또는 R-value로 끝나는 타입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내부에 어떠한 그 내부 구조를 보지 않더라도 이 경우는 곧바로 뭘 알 수가 있냐면 소멸자가 있는 거고요.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소멸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모두 true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complete object type이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두 개로 분리를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complete type을 하나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object type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즉 오브젝트 타입이면서 컴플리트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거는 레퍼런스 타입이라든지 보이드, 펑션 타입을 제외한 타입을 이제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 메모리를 확보하고 거기다 생명 주기를 시작할 수 있는 타입들을 의미를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이드라든지 펑션 타입을 하고 레퍼런스 타입을 제외하면 이제 오브젝트 타입이 됩니다. 그런 타입 중에 하나가 일단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레퍼런스는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 보이드하고 펑션 타입을 전달하게 되면 이 프로퍼티는 이제 false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mplete 타입은 우리가 전에 언급했다시피 struct A가 있을 때 이렇게 이름을 하고 실제 A에 대해서 어딘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름이 등장한 이후에 커리 브레이스를 지나기 전까지를 incomplete하다. 커리 브레이스를 지나는 순간 complete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부 구조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완전 문맥에서 이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그 클래스가 전달되어지면 그 클래스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이 디스트럭트라는 이 메타 펑션을 사용을 해야 이제 true를 반환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설명 과정을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레퍼런스는 일단 무사 통과가 됩니다. 내부를 보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소멸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complete object type인 경우는 이 부분을 검사를 하는데 이때는 t가 아니라 u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u가 뭔지 봤더니 remove all extens를 통해서 얻어낸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지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열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달이 될 때는 그냥 t가 곧바로 타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t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언바운드 배열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배열을 언바운드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개 딱 분리해서 이 t를 다시 가져와서 다시 재교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운드에서 t하고 어떤 경계값을 알 수 있는 배열을 오게 되면 역시 두 개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만 가져와서 또 재교출합니다. 결국 뭘 하는 거냐면 배열교를 하나씩 떼내서 마지막으로 배열을 빼고 난 다음에 요소 타입을 얻어내는 것이 remove all exten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배열 하나를 extens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extens를 하나씩 제거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배열이 있으면 그 배열의 요소 타입을 가져와서 조사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배열에 대해서도 쓰면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타입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양한 형태의 메타 펑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디스트럭티브라는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때 호출되는 소멸자가 no exist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no through destructible이고 그 다음에 그 소멸자가 컴파일러가 직접적으로 만든 디스트럭터블인 경우에 대해서는 역시 true를 반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내용은 클래스의 경우는 트리비얼한 디스트럭터, 즉 컴파일러가 만든 디스트럭터를 조사를 하지만 일반적인 non-클래스, 인티저 타입이라든지 레퍼런스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멸자가 있다고 봅니다. 트리비얼한 소멸자가 있다고 봐요. non-클래스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as virtual destructible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클래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니언도 안 되고요. 인티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무조건 false를 반환하고 일반 클래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때 어떤 문맥에서 사용할 수 있냐면 t를 완전히 바라볼 수 있는 완전 문맥에서 이 메타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데이터 타입 t가 가상 소멸자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컴파일러가 이제 구현하는지 대충 그 스펙 문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사례를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C++ 20 스펙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디스트럭터블입니다. 어떻게 하면 디스트럭터블은 그 메타 함수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인테그럴 컨센서스에서 불을 넣어주고 이 부분이 true 또는 false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require expression을 씁니다. t를 전달해서 이렇게 t에 대해서 t타입이니까 소멸자를 호출할 수 있느냐. 이러한 제약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true 또는 false가 됩니다. 만족하면 true가 되고 false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 expression을 통해서 이제 기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computational expression이거든요. 계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require expression은 어떠한 그 기술되는 내용을 만족할 수 있느냐, 이 구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로 판별을 합니다. 나중에 이 require expression은 이제 제약 조건을 설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져요. require 구문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no, throw 이 부분도 여기다 넣고 요렇게 require 구문을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no except를 쓸 수가 있어요. 요 구문을 써주고 여기다가 no except를 쓰거든요. 요렇게 하게 되면 그 no except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그 20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지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C++ 26 스펙에는 리플렉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렉션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메타 펑션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요. t가 전달되어지면 t에 대해서 여기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눈썹 연산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t가 전달이 되어지면 타입이면 타입이 전달되면 그 타입에다가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메타인포가 됩니다. 메타인포가 돼요. 그 메타인포면 메타인포 작동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destructible type 이렇게 하게 되면 컴파일러 레이브에서 메타 정보를 직접 추적을 해서 그 메타 정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리턴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클리어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반 함수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메타 인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추리별 디스트럭터 타입으로 이게 이제 C++ 26 스펙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을 다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메타 펑션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막 이렇고 저렇게 설명하는데 리플렉션을 들어가게 되면 이 명령어들이 굉장히 클리어해서 그냥 요거는 요거예요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도 이제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클리어합니다.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o throw destructable이라는 메타 펑션을 또 호출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보면 std의 메타라는 그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내에 메타 펑션이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그 메타 펑션이 이 메타 인포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버추얼도 뭐 동일합니다. has virtual에서 이 메타라는 네임스페이스 내에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만 전달하면 되냐면 메타 인포만 전달하면 됩니다. 타입 있으면 int에다가 앞에다 이렇게 꺽쇠꺽쇠 하게 되면 메타 인포가 돼요. 그래서 아주 클리어하게 코딩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reference.com, cpp reference.com 가보니까 이 부분이 옛날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최신으로 바꾸고 함수를 이제 스펙 문서에서 최신 함수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교체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타 펑션이 가지고 있던 복잡한 요소가 이제 리플렉션이 추가되게 되면 정확하면서도 명확하게 이제 함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int 타입을 가져왔네요. int 타입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가 조건에 어떤 조건을 세웠었냐면 complete object 타입에 여기 스칼라 타입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멸자가 이제
펀더멘털한 타입에 대해서 제공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만족을 합니다. 오직 만족하지 않는 거는 버추얼 소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족하지 않는 거고, 레퍼런스도 다 만족하는데 이 부분만 버추얼 스트럭터만 없는 거죠. 이게 뭐 R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고 이 부분만 없는 거고요. 펑션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컴플릿 오브젝트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3개 다 만족하지 않고 당연히 버추얼 소멸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폴스가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abstract 클래스에서 순수 가상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은 이 순수 가상이 들어가 있든 없든 그 해석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이렇게 다 일단 조건 다 만족하고요. 소멸할 수 있고 트리비얼하고요. 노스로우합니다. 트리비얼하다는 걸 컴파일러가 소멸자를 직접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소멸자가 직접 만들게 되면 그 경우는 그 no except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스로우 디스트럭터블이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가상 소멸자는 없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일단 디스트럭터블 합니다. 그 트리비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스로우냐, 노익스트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가상 함수가 있느냐, 버추얼이 없죠.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디폴트로 만들었네요. 그 디폴트로 만든 거는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만족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가상 소멸자로는 만드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폴스가 되는 거고요. 그 유니언 타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유니언도 기본적으로 소멸이라든지 트리비얼이라는 이걸 세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오직 만족하지 않는 거는 버추얼 소멸자를 대해서는 폴스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상 소멸자 같은 경우는 그 일반 클래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 소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네요. 그래서 이게 직접 만들고 있고 일단 디스트럭터블 한번 맞고 트리비얼 하지 않습니다. 직접 넣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no except가 없습니다. no except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virtual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virtual로 소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has virtual destructible이라는 메타 펑션이 추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멸자 관련된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